미국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가 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됩니다. 내일 오전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930선도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38포인트 오른 1937.55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개인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높이며 증시는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69억 원, 161억 원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1,22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09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이 가장 크게 오른 가운데 운송 장비, 섬유 이복, 증권이 올랐고 의약품, 통신업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IT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한국전력, 삼성생명, KB금융, 신한지주는 하락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재선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되고 재정 절벽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정치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실제로 이날 국내 증시를 포함해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미국 선거 결과를 반겼습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양적 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등 기존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점이 증시에 안도감을 심어줬다며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조만간 재정 절벽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선 리스크 해소가 곧바로 증시의 급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는 주식시장의 하단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요인이지 상승세를 이끌 모멘텀은 아니다라며 재정절벽 해소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기업 실적도 뚜렷한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이 같은 변수들의 해소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미국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도 교체가 임박하면서 중국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중국 경기 지표들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도부 교체 이후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성장성을 갖춘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4곳 가운데 3곳이 10월 이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성장으로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업체 차이나킹은 이 기간 동안 64% 올랐고요. 차이나 하오란, SNC 엔진그룹, 글로벌 SM, 왈리 등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의 강세는 중국 경기 지표 반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저평가 매력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지수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넘어서면서 4분기 제조업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5세대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내수산업 활성화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두균 이트레이드 증권연구원은 지난 2010년 10월 시진핑으로 정권 교체가 확정되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차이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올 하반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정권 교체 이후 중국 경제는 소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270명 이상을 확보해 경쟁자인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때 뒤졌던 전국 득표수에서도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새벽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캠프 본부에서 한 당선 연설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흥망성쇠를 함께할 것이라며 초당적 행보에 나설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가 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됩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당 대회에는 18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제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10년 만에 권력 교체가 이뤄집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1인자인 총서기 자리에 오릅니다. 또 리커창 부총리가 이번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유임한 후 내년 3월 공산당 18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됩니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2만 5천 명 적은 66만 8천 명이 응시원서를 냈습니다. 시험은 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91개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수능일에는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졌으며 증시 개장 시간도 연기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던 증권 매매 거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 시간을 현행 오전 7시에서 9시에서 오전 6시에서 10시로 2시간 늘리고 총 35회 증회 운행합니다. 수능일 날씨는 비나 눈 없이 구름만 많고 춥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두 후보 측은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단독 회담을 갖고 단일화를 포함한 7대 합의 사항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정당 혁신과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 방향 등을 담은 새 정치 공동선언문을 우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치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해 양측에서 3명씩 참여하는 실무팀을 오늘 구성할 예정이며 공동선언문은 2일에서 3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후보 측은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 서명 운동을 포함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문 후보는 어제 안철수 후보와 꼭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합의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단일화 협상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중임제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대선 이후로 못 박았습니다. 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도 하지 않은 20대 비율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 일주 기준으로는 9월 20대 연령층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38.7%를 차지해 2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기간을 4주로 한 20대 비경제활동 인구는 9월에 238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가 늘고 있는 데다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스펙 쌓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흑인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소식과 함께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이혜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표 초반까지만 해도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초박빙 승부를 펼쳤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로 굳어지기까지 결과가 어땠는지 선거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개표 초반에는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초박빙 양상이었는데요. 경합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에서 이기면서 개표 초반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켰고 위스콘신주와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면서 밤 11시경 우리 시간으로는 낮 1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전체 선거인당 538명 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3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206명에 그친 미트 롬니 후보의 압승을 거둔 것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미국의 하원과 상원 의원 선출 결과는 어땠는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연방 의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는데요.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 구도가 이번에도 유지됐습니다. 제적위원 100명 중 33명을 뽑는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지역인 두 곳을 포함해서 최소 51석을 확보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원 의원은 435명 의원 전원을 이번에 선출하는데요. 민주당은 190석을 차지해서 의석을 거의 늘리지 못했고요. 공화당은 240석을 확보해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세제 감면 및 재정 지출 축소로 인한 이른바 재정 절벽 현상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고소득층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재정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오바마 재선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실시될 경우에 불거질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 점이 가장 긍정적인데요. 우선 양적 완화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지출액을 국내 총생산의 22.5% 수준으로 늘려서 노인 의료보험 지원과 교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감세 폐지로 마련한다는 보관이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면서 뇌수 회복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대체 에너지나 하이테크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신재생 대체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방침인데요. 이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예. 자,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 경제에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롬니가 되는 것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 이런 평가지 오바마 대통령이 구세주인 것은 아닙니다. 예. 재정 절벽 문제와 같이 해결해야 될 난제도 많고요. 특히 오바마 2기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협력은 지속하면서도 자동차 등 자국의 제조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는 이른바 보호 무역주의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제소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관측이고요.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외교적, 경제적인 줄타기를 앞으로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산업 뉴스가 이어집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KT-1 기본훈련기가 페루로 수출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방위사업청은 2억 달러 규모의 페루 공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KT-1 20대를 공급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에 수출되는 총 20대 중 넉 대는 KAI가 직접 생산해 납품하고 16대는 페루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KT-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모델 항공기며 수출은 2001년 인도네시아와 2007년 터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KT-1은 길이 10.26m, 폭 10.59m, 높이 3.68m로 최대 속도는 시속 574km이며 외국의 경쟁 기종보다 연료 효율이 30% 뛰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남미 지역 추가 수출은 물론 필리핀과 콜롬비아 등 잠재 수입 대상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충북 음성 태양광 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R&D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26억 원을 투입한 이 센터는 총 2,800제곱미터 규모로 태양전지 개발과 모듈 개발, 분석 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연구센터에서 고효율 태양전지 연구와 원가 절감형 재료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충북 음성에 국내 최대인 6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히튼호텔에서 강원도 화천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와 보드 및 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보육 수요는 높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아 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전경련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직장 여성의 보육 지원을 위해 2016년까지 어린이집 100개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위한 기금 모금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17개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연말에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2010년과 2011년 300여 명씩 희망퇴직을 받았었습니다. 삼성생명이 최근 10년 만에 경영진단을 받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죠. 때문에 생 경제 현장 시간 역시 1시간 늦춘 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